네, 오늘 영상은요, 테마주 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모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의외로요, 제가 이제 실전 매매에서 이제 재료와 차트를요, 어떻게 해석하고 매매하는지 오늘 이제 매매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그런 테마주에, 제가 설명하는 테마주와 그 재료 매매 있잖아요. 재료 매매의 기본 개념, 오늘 설명하는 기본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의외로요, 5년차 트레이들도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오히려 전업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매매 종목들을 복귀하기 앞서서 꼭 설명해야 돼,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나서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려주셨냐면은, 예, 제가 영상을 항상 빨리빨리 끝내려고 말이 빨라지나봐요. 다급한 목소리 때문에, 다급한 목소리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어도 시간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 1시간 넘게 찍는데도, 제 이제 구독자 수에 비해 조회수가 많이 나온 편인데, 좀 여유롭게 찍겠습니다. 예, 실전 방어까지도 올려주셔서 시간 가는지 모르게 보았다고 하길래, 오늘도 제가 한번 실전 매매 관련된 내용들을 찍으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런 강의가 없어서, 짜임새 있게 교육해주신다고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30만까지 넘게 갈 것 같대요. 제가 지금, 유튜버가. 그래서 이 말에 너무 힘이 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많은 지식들을요, 최대한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는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분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됐어요, 지금 최근에. 예,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주도 테마주의 기본 개념, 이거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재료가 없으면 매매하지 않는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재료 매매하신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저도 재료가 없으면요, 매매하지 않아요. 예, 단기 매매에서. 이 내용이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분 말씀대로. 네. 재료가 테마를 형성하느냐, 종목이 테마를 형성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보통 테마주가 있잖아요. 테마주라는 게 알죠? 집단으로 상승하는 그런 종목군들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이 테마주가 형성되기에 앞서서는, 형성되려면요,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슈가 있어요. 예? 그 이슈가요, 섹터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섹터에. 예를 들면 뭐 2차전지라든지, 오늘 뭐가 있지? 해지 테마라든지, 오늘 예를 들면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또 비철금속 오늘 강했죠? 알루미늄 테마라든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알루미늄 관련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쵸? 알루미늄 비철금속이 강했는데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슈가요, 관련 종목 A, B, C, D, E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A가 가장 강하다. 그럼 이걸 1등주라고 하잖아요. 보통 거래대금과 탄력도를 따지고 이게 가장 강한 1등주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1등주보다는 약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는요, 이거를 테마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재료가 테마를 형성한 경우예요. 이 재료가요, 실제 어떤 섹터에 수급에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요, 재료가 이렇게 테마를 형성한다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럴 땐 1등주를 매매하는 겁니다. EA, 탄력도와 거래대금, 그리고 또 차트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등주를 매매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종목이 테마를 형성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대봉 LS가. 그쵸? 대봉 LS가 있었는데요. 이게 장중에 좋은 이슈가 막 나왔어요. 정말 장중에 엄청 좋은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대봉 LS가요,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봉 LS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비만 치료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화장품 주식이기도 하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막 다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종목을. 이 경우는 뭐예요? 이 종목 A라는 대봉 LS가요, B, C, D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B, C, D 이런 것들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경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종목이요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다 보니까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이요. 요 종목을 따라가면서 이 비만 치료라는 그런 섹터에 테마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종목 대봉에레스가요. 이 테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을 추종하게 만들면서 테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종목이 테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종목이 테마를 형성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두 개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요, 이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이 대봉 LS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대봉 LS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따라간다고 그랬죠. 이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B, C, D 막 비만 치료제 관련 주식들이 따라갔는데, 이게 만약 안 따라오죠? 이 개별 이슈만 부각이 되고 안 따라오죠? 그럼 이게 한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후속 관련 주식들이 안 따라오고 요 종목만 개별 이슈로 상승하죠. 그럼 이 종목은 14%에서 한 15%에서 많이 가야 20%밖에 못 가요. 하지만 후속주들이 따라오죠. 그리고 테마군이 형성이 돼 버리잖아요. 그쵸? 이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키는 경우는요. 이 종목이 13% 상승해서요. 15, 20%가 아니라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해요. 이해되시나요?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테마군이 형성이 되는 게 더 좋다는 뜻이에요. 이 종목이 호재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테마를 형성했을 때 이 종목 1등이 더 강할 수 있어요. 20% 갈던 게 원래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을 거란 이런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나서 이걸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장전 이슈가 테마를 형성한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료가 테마를 형성한 케이스들부터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매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전장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쵸? 국제유가 이스라엘 뭐 어쩌고저쩌고 석유시설 타격 우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동자 어쩌고저쩌고 전면 파업돌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관련된 게 에너지 그리고 이거는 유가와 이제 해운과 물류, 곡물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수가 떨어질 때 특히 이런 지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요즘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뭐 전쟁 이슈 그런 거 나오죠. 뭐 국제유가 관련 이슈 뭐 이런 거 물류 뭐 항만 어쩌고저쩌고 파업 이슈 막 이런 거 나오면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해지성의 그런 테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지성 관련된 테마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이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실제 수급에 반영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보입니다. 장전 이슈가. 그래서 제가 이제 1등이요. 이제 각 섹터별로 1등을 네모를 쳤어요. 이런 식으로 국제유가, 물류, 방산. 그럼 나중에 이것도 막 급등했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후속으로 뭐 5% 막 엄청 급등하고 이런 막 순환했어요. 이 종목 안에서 막 오전장이에요. 이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이슈, 이 장전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킨 경우에요. 그 테마는 해지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 테마라고 하면요 지수가 떨어질 때 상승하는 종목들 군이에요. 그런 종목들 군을 제가 이렇게 묶어갖고 보여드린 건데 그 중에 제가 공략한 건요 태웅로직스였어요. 이 태웅로직스를 공략한 관점을 재료적인 관점에서 제가 지금 먼저 설명드릴게요. 흥구석유를 안 하고 왜 태웅로직스를 했냐? 거래대금만 보면 이게 더 크잖아요. 그리고 탄력도는 비슷하지만 이거보다 이게 크잖아요. 근데 흥구석유는 일단 왜 안 했냐면요. 갭이 높았어요. 갭이 높은 거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아침에 오전장이요. 이제 흥구석유가 이렇게 보세요. 오전장에 이렇게 갭이 높았죠. 이슈가 뜨면서 12% 갭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짱돌이라고 하는데 오전장에 갭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전 이슈가 나오면서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 너무 많이 뜨잖아요. 시간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전장 시초가가 너무 많이 떠버리죠. 이런 식으로 붕 떠버리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애당초 잘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갭이 뜬 종목은요. 아무리 1등이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태웅로직스를 한번 보시면은 왜 태웅로직스를 공략하냐면요. 보세요. 태웅로직스는요. 보시면 120일선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물류 관련주 중에는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그쵸?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5전장 갭을 그렇게 높이 띄우지 않았어요. 보세요. 4% 정도 띄우다가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그쵸? 5전장이 좀 강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이거를 공략을 한 겁니다. 5전장에. 그럼 여기 보시면은 타점 보시면은 돌파에 공략하고 나서 2, 4% 정도 던진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지지선 한 번 더 공략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 아닌 겁니다. 예, 여기서 지지 공략한 다음에 1분 봉상으로요. 여기서 던졌어요. 저항대에서. 여기서 두 번째 못 가서 던졌는데 왜 던졌냐면요. 일단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이거 해지 관련된 주식으로 해운 1등주로 골랐잖아요. 물류 해운이요. 1등주. 여기서 VI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VI라는 그런 개념이 있네. 동적 VI, 뭐 정적 VI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하게 10% 그러니까 상승할 때요. 그 VI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잠깐 2분 동안 멈추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VI 직전에 밀려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요 VI 직전에 한번 밀리고 나서 두 번째 못 가면요 그 다음부터 급락하는 경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VI 못 가고 한번 눌렸을 때 다시 공략한 다음에 다시 VI 가기 전에부터 이렇게 던졌는데요. 이번에도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막혔어요. 두 번 VI. 그래서 이거하고 바로 VI 가면요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좀 있고 갭이 뜬다거나 이럴 때 던지는데 이렇게 갭이 VI를 못 가고 밀려버리기 때문에 VI는 이제 단기 고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두 번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던진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 재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오늘 이겁니다. 재료가 테마를 형성시켰죠. 이 아침에 장전 이슈가 해지 테마를 형성시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거 태용로직스를 공략을 한 겁니다. 물류해운 쪽에서 차트도 좋고 수급도 괜찮아서. 그렇지만 왜 던졌냐? VI 직전에 바로 VI 물량 못 먹고 두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실망 매물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부터 저 같은 사람들은 안 건드리거든요. VI를 두 번 못 갔다 그러면 안 건드려.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왜냐면 VI 직전 직후가 바로 단기적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요즘 진짜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흥구선응교는 왜 안 했냐? 이거 방사능 너무 가벼웠고요. 이건 너무 거래대금이 안 나와갖고 패스를 시켰어요. 아무리 탄력이 좋아도. 그리고 이제 흥구석유는 왜 안 했느냐? 갭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갭 띄운 다음에 바로 짱돌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정확하죠? 헬지 1등주, 이제 물류의 1등주를요, 제가 이제 공략할 때요, VI 직전 직후, 그때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 번 실패하면 일단 전략 매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럼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오늘 보세요. 장전 이슈. 이거 제가 이제 9시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다 보고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보고 관련주들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관심 종목을 딱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은 이 테슬라가 이제 북이 30% 급등하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오전장에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전 이슈 체크했는데 1등 이력이 많았던 라이콤, 슈어소프트레크, SOS랩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해갖고 앞으로 나열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 가장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되는 걸 앞으로 나열을 해갖고 이렇게 놔두는데 보시면은요 자율주행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이 장중에. 그리고 가장 강했던 게 보세요 라이콤이었어요. 탄력도 1등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212억 거래대금 1등이죠. 그럼 이게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 장중에 이렇게 공략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보셔요. 제가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VI가 또 못 갔어요. 그럼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살짝 공략을 해봤던 그런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일봉상 박스권 돌파였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이요.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여기 세력봉이라고 하는데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세력봉도 나오고 큰 거래대금이 나오고 이슈가 이제 부각이 받아갖고 제가 1등주로 이렇게 자율주행을 공략한 매매입니다. 이것도 장전 이슈가 테마를 형성을 이 장전 이슈가요 실제 수급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그럴 거면은 뭐예요? 1등 거래대금 1등 거래대금이 큰 거 보세요.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탄력도 큰 거. 그러면 이게 1등주라는 그런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트상으로도 이 작은 박스권 있잖아요. 수렴하는 그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국면이고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니까 1등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장전 이슈가 아니라 장중 이슈가 테마를 형성한 경우죠. 보통요 이슈는요 장전 이슈가 있고 장중 이슈가 있고 장마감 이슈가 있잖아요. 장전 이슈는
예, 9시 이전의 이슈, 그쵸? 그리고 또, 뭐,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3시 30분까지 이슈. 그리고 또 3시에서 6시까지 시간에 관련된 이슈. 그래서 보시면은요, 장전 이슈는요, 9시 이전에 나오는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중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장중에 나오는 이슈들 있잖아요. 그럼 이건 또 장중에 영향을 미쳐요. 3시 30분 이전까지. 그리고 또 이제 3시 30분 이후에 나오는 이슈는요, 시간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이슈들이 관련 섹터나 종목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면 이 장중 이슈는요, 무슨 머리냐면 9시에서 3시 30분에 나온 이슈들이에요. 그 이슈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테마군을 형성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럼 보시면은 이제 알맥이랑 PJ메탈이 좀 강력하게 상승을 했어요. 전일요,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비철금속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왜냐면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알루미늄 관련 주식에 실제 이 뉴스가 나와도더라도요, 수급이 안 들어오죠, 섹터에? 그러면은요, 상승을 안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더라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본인이 좋은 재료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게 실제 수급으로 반영이 안 되면요, 매매를 안 하잖아요. 그쵸? 일단 재료가 있고 그 재료가 수급으로 반영이 될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이슈가 실제로 어떻게 전일 나오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부각을 받았어요. 특징주 이슈가 나오고요. 제가 이 특징주 이슈는 매수 타이밍이냐 매도 타이밍이냐에 대한 이전 영상에 한 30분 1시간짜리로 자세하게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어보고, 여기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쵸? 장중 이슈가 테마를 형성한 그런 케이스를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요, 보세요. 실제로 이 PJ메탈과 알맥이 특징주, 이 특징주 타이틀 따고 나오는 것들은요, 실제 수급이 반영이 될 때 이런 타이틀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실제 수급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나서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특징주 이슈가. 그럼 보시면요,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PJ메탈, 남사알륨, 조일알륨, 사마알륨, 알루코 이런 식으로 막 알맥도 이제 있었는데, 알맥은 제가 다른 데다 빼갖고, 알맥 보세요. 그러면 이 1등이 이거였어요. PJ메탈이었어요. 좀 거래대금 작은데 이슈가 부각받고 나서, 여기서 이슈 부각받고 나서요, 바로 이 상한가를 직행한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중 이슈가 테마군을 형성했어요. 그중 1등이 PJ메탈이었고, 그 PJ메탈을 쭈루루루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막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맥이 후속으로 특징주 이슈가 또 나오면서 이슈 부각한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뉴스 매매라고 하잖아요, 보통요. 이 뉴스 매매 같은 경우 개별 종목의 뉴스를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섹터 전체의 이슈를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섹터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잖아요. 그쵸? 이 이슈가요, 보시면은 이거요. 이게 섹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섹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1등이 실제로 특징주 이슈 타이틀을 달고 급등했던 PJ메탈, 그리고 후속으로 이제 알맥이 또 특징주 이슈의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급등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장중에 테마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예전에 종가 매매 고려시 종가 매매에 대해서 막 설명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쵸? 이 종가 매매에 대해서. 이때 이 종목이요, 이 라파스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이제 개별 이슈로 부각받고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관련 테마들 있죠? 관련 테마들, 비슷한 관련 테마들이 이렇게 후속으로 급등한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보통요,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종목이 나중에 윗골이 달리고 밀리게 되면요, 그리고 이게 첫 부각되는 그런 재료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죠? 5장 확실한 주독 섹터인가? 이게 주독 섹터였고, 그리고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인가? 그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였어요, 이 당시.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하고 어느 정도 윗거리가 발생해 조정으로 마감하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종가 베팅의 그 대상이거든요. 뭐 종가 베팅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요, 좀 길어지니까. 그럼 보시면은요, 이게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장중에 첫 부각이 됐잖아요. 특징 지시고 되고 첫 부각되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윗골이 달리고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재료가 첫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연속성 있는 재료라 판단이 되면요, 조금 윗골이 달고 밀릴 때 이 시간에 여기서 막 삽니다, 종가에. 그러면 이게 보통 시간에 급등이 갖고 다음날 시초가 갭을 띄울 때 팔거든요. 왜냐면 이게 5장 주도주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윗골이 달리고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첫 재료가 부각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종가 매매 제가 이제 평소 때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에 맞는 겁니다. 5장 주도 섹터였고, 그쵸? 어느 정도 윗골이가 발생해서 조정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처음에 첫 부각되는 재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정가 베팅으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종가 베팅 고수들이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걸 잠깐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시간에 이제 급등을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장마감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남선, 조일, PJ메탈 다 시간이 상한가하고 급등했잖아요. 후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재료가 그 첫 부각되는 재료가요. 어느 정도 장중에 이슈를 부각받고 나서 다시 꼭 윗골 달리고 밀리면요. 이게 시간내로 시간내에서 다시 부각받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거를 이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럼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이요.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슈, 재료가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를 보여드렸어요. 그때는 무조건 1등주만 공략을 하는 거고, 그 1등주는 상승률과 거래대금을 고려하고, 그리고 특징주 타이틀을 달고 상승하면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겁니다. 대봉의 레스가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DX, VX, 블루엠틱, 인벤티지, 락파스 다 유명하죠? 요 정도까지는 다 비만 치료제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은 이날은요. 이 종목 있잖아요. 이 대봉의 레스가 개별 호재가 나온 겁니다. 이 대봉의 레스가. 그렇죠? 아까 설명했죠?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그것도 타트도 좋죠? 전고점 돌파 구간에서 개별 이슈를 내면서요.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상한가 갔거든요. 여기 상한가 간 재료가 이겁니다. 그날 비만 치료제 주성분 뭐 어쩌고저쩌고 인도 제약사 뭐 체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좀 강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 당시에 이제 지금도 유지되지만요. 약간 시장 화두에 맞는 그런 재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멘텀 이제 일정 이슈도 있고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10월 후분까지. 그래서 이날요. 마침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개별 이슈가 부각되면서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까 말했죠. 후속주들이 막 따라가죠. 이거는요. 이 종목이 다른 것들은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승했냐? 이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킨 거예요. 개별 종목이. 이해되시죠? 이 대봉이라는 이 개별 종목이 호지를 내면서 급등을 하면서요. 혼자서 상승했으면 한 15에서 20%까지 상승하고 윗골이 달리고 밀렸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상승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 10%, 15% 상승할 때쯤 다 따라갔습니다. 후발로. 그럼 후발주들 이거 있잖아요. 블루, 엠텍, 인베티지, 라파스 막 있을 거 아니야. BCD 이 종목들이 다 얘를 따라가는 경우였죠. 그러면 이게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킨 사례였잖아요. 그럴 경우 후속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2개, 3개 이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많이 상승하면요. 이 1등은이죠. 그러면은 상한가 20% 이상 상승하고 보통 고수들은요. 20% 중반대까지 노려요. 상한가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25% 내외까지 이렇게 상승을 노려. 특히 차트도 이렇게 좋았고 정고점을 돌파한 그런 구간이었잖아요. 물론 상한가 매매하신 분들도 다음날 갭이 크게 떴기 때문에 매매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킨 경우, 그럴 경우는요 1등주는 매우 강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 호재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등주 잘 공략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익을 좋게 냅니다. 특히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도 이제 이해되시겠죠? 어떤 케이스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하자면요. 이 PNK, PB 어쩌고저쩌고 이건 화장품 주식이라는 거 알 거예요. 화장품 주식도 최근에 좀 잘 가잖아요. 실적도 좋고 중국 관련 경기 부양 관련주로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걸 제가 왜 넣냐면요. 이 대봉 LS가요. 최대 주주입니다. 예. 이거에 PMK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아니지만요. 요 종목과 관련돼 갖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종목이 요 놈을 상승시키게 되는 요인입니다. 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는 그런 거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아니라 같은 지분이 엮여 있는 최대 주주로서 이해되시죠? 그냥 잠깐 설명을 해본 거예요. 여기 왜 들어갔는지 궁금하실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게 이겁니다. 당일 새로운 재료가 없지만 방금처럼 이렇게 막 이 특징 이슈 안 뜨고요. 장전 이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모멘텀이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면 당일 새로운 재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재료가 나왔어요. 여기에 재료가 이걸 일봉이라고 볼게요. 일봉이라고 보면 일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또 계속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서 가는 경우, 여기서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가 다음날에도 그리고 계속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재료는요 모멘텀이 있는 재료예요. 결국에 모멘텀이라는 건요
이 재료와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나왔어요. 뭐 가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라는 재료가 이 주가 상승 당일만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이렇게 밀린 게 아니라요. 이 가라는 재료가요. 이 주가의 당일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세를 일으켰을 때 있잖아요. 그거를 모멘텀이 있는 재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재료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료가 연속성이 있는 재료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냐?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제가 매매한 것 중에 이제 물렸는데 수익권으로 탈출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이해하려면 모멘텀 있는 재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일정 모멘텀 있는 재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튜디오 미르가 최근에 이제 웹툰 관련 이슈 종목으로요.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웹툰 이슈로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일정도 있습니다. 일정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일정이 언제 있냐면요. 10월 3일 목요일 날이잖아요. 내일이죠. 근데 이제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웹툰 페스티벌이 있어요. 웹툰 페스티벌이 이제 3월 6일 내달 오늘 3일부터 내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보통 일정이 잡히는 그런 이슈고 또 이게 일정 이슈라고 하지만요. 그 모멘텀 이슈도 있습니다. 모멘텀. 제가 말했죠? 모멘텀. 방금 모멘텀이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요. 나스닥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요. 급등을 했을 때 웹툰 관련주들이 잘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재료라는 걸 우선 설명해 볼게요. 재료. 이 재료는요. 보통 일정 재료가 있고요. 모멘텀 재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쵸? 내가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할게요. 어떤 약을 신제품을요. 이제 저희가 10월 3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출시하겠대요. 그 신제품은 어떤 회사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신제품을 출시를 하겠다고 하면요. 이 신제품이라는 그게 이제 10월 30일 날 출시가 되는데요. 그 전까지 지금 한 9월 초라고 할게요. 9월 초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할게요. 그러면 이 일정이 있죠. 이 10월 30일 날. 그러면 그 일정 전까지는요. 이 출시 기대감. 이게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이게 새로운 뭔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이게 시장 화두에 맞는 재료라면요, 이 일정 전까지는요, 주가는요,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도,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보통 일정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일정이 있잖아요. 이 전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종목들, 그 일정 관련된 그 테마가요, 좋은 종목들 중 그 중에 1, 2등주를 이렇게 눌림이 왔을 때 일정 전까지 골략해갖고, 이렇게 급등할 때 던지거든요. 왜냐면요, 일정 전에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일정이에요. 이게 10월 30일. 근데 한 10월 중순까지 막 엄청 막 100% 이상 급등해버렸다고 칠게요. 막 150%, 200%. 그러면요, 이 일정 전에 이미 선반영이 된 거예요. 이 기대감이 크게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정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선반영 됐기 때문에 보통 일정 매매하신 분들은 그 전에 자기가 매집을 했어요. 근데 10월 30일이 다가오기 한참 전에도 급등을 크게 하면요. 이 선반영 개념으로 이미 주가는요. 이 종목은 선반영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급등이 한 종목은요. 일정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던집니다. 일정 매매 하신 분들. 그럼 제가 일정 매매 지금 이해하셨죠? 뭔지? 그렇다면 여기서 모멘텀 재료는 뭐냐? 일정 재료는 이런 겁니다. 일정 있는 재료. 딱 정해져 있는 재료. 그럼 여기가 단기 재료 소멸일이거든요. 그 전에 그 전에 주가를 눌리면서 산다면 선반영돼서 급등할 때 던지는 겁니다. 일정 매매는요. 그러면요, 두 번째 모멘텀 매매는 뭐냐면요. 이 비만 치료제로 갈게요. 10월 30일에 신제품을 출시하는데요. 그 신제품이 중간중간에 호재 이슈가 나와요. 그 신제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좋은 호재가 나와요.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요. 비만이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노화도 늦춰준 제더라 이러면서 중간에 막 좋은 이슈가 나와요. 일정 전에. 그걸 모멘텀 이슈라고 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의 급등을 일으키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모멘텀 재료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이 모멘텀 재료 같은 경우는 보통 방금 특징주 이슈 타이틀을 달고 보통 급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나오면서 강하게 급등을 할 때 당일 단기 매매로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와 모멘텀 매매를 이제 이해되시나요? 일정 매매는 보통 스윙 매매로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선취매로 들어간 다음에 급등할 때 던지는. 그쵸?
그리고 이제 모멘텀 매매는요, 일정이 있는 재료들이 중간중간에 모멘텀 이슈가 막 나오면서 급등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 이슈를 잘 체크하고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이슈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재료 매매 두 가지. 그럼 제가 이걸 왜 두 개 설명드렸냐면요. 지금 웹툰의 스튜디움 미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스튜디움 미르라는 종목은요, 일정 및 모멘텀이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요, 이날 상한가를 가면서 바닥에서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이게 1000억대 이상의 그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저는 한 25% 정도까지는 여기를 찍을 거라고, 이제 중간에 다시 가긴 했어요. 이 정도까지 장기평선까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조대로팔 거라고. 근데 눌린데 손절을 안 하고 더 살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이제 여기가 의미 있는 지지대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조금 더 살까 했는데 그 전에 10% 이상 급등해갖고 다시 이 고점에서 던진 거예요. 2~3% 정도 던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손절을 안 하고 좀 기다렸다가 더 살 생각을 했냐. 일정이 있잖아요. 그쵸? 아직 일정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등주였거든요. 1등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이제 보통 이렇게 1등주를 매매하게 되면요, 물리더라도 다시 수익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도 그렇고 며칠 후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핑거스토리 보시면은,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늘 1등주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이게 훨씬 컸고, 이 차트도 조금 더 이게 좋았어요. 이게 이때 더 크게 나왔잖아요. 이게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핑거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핑거 스토리를 매매했다면은 아마 이런데서 뭐 눌림 접근했다면 손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손절을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스튜디오 미르는 오늘 당일 1등주기 때문에 1등주라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스튜디움 미러는요, 여기서 10% 반등이 왔어요. 이렇게 돌파되고 지지받고 이렇게 10% 반등이 왔는데 다시 그리고 전고점 돌파 슈팅이 나는데, 이 핑거 스토리는요, 이렇게 10% 이상 하락하다가 한 5% 정도만, 절반까지 전고점까지도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밀릴 때 이게 나중에 더 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1등주가요,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1등주가 이렇게 좀 쳐맞으면은요, 그러니까 잽으로 맞으면은 그 후속주들은 어퍼컷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1등주가 다시 급등하더라도,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더라도 2등주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다시 오전장 고가 부까지 못 가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한가 갔으면 또 갔을 수도 있겠지만 못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등주가 아니라 2등주였으면, 이게 2등주거나 후속주였으면요, 이 눌림에 진지하게 손절을 쳤고 그랬을 겁니다. 추가 매수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요, 주도주 매매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재료가 부각되는 상승 초입 강한 주도주에서 매매하면요, 극단적으로 해서 어디서 사더라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디서 사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수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기법 이런 거 그냥 필요 없다. 그냥 주도주 선정만 잘해라. 주도 선정만 잘 한다면은 아무 데서나 매매해도 그냥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도주 자체가 그냥 기법이라고, 기법에 연연하기보다 주도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많은 힘을 써라.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냐면 물려도 1등주에 물려야지 탈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2등주 이상은 탈출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일정 있는, 그리고 모멘텀 재료, 일정 재료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웹툰 관련준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주식들이요, 일정 및 모멘텀이 있는 이슈기 때문에 그 전에 선반영이 크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또 차트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보시면은 왜 제가 이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튜디오 미르는요, 일정 및 모멘텀이 이슈가 있는 웹툰 1등주였고요, 재료상으로. 그리고 다소 고가에 있지만요, 이 121선 돌파 후 변동성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하면은 수익을 내기 수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게 뭐죠? 재료가
부각되는 이런 일정 및 모멘텀 재료가 부각되는 거 있잖아요. 이 핑거 스토리는요, 어떤 오늘 재료가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왜 매매했을까요? 이겁니다. 모멘텀이 있는 재료로 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날 예를 들면 재료가 이제 나왔다고, 재료가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예? 이날 상승을 했어요. 이제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재료가 안 나왔는데 왜 매를 했느냐? 이 재료가요. 이 재료들이요, 모멘텀이 있는 재료로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재료가요, 추가에 따로 이슈를 부각받지 않더라도 모멘텀이 있는 재료, 예, 주가의 그 상승세를 계속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일정도 있고 모멘텀이 있는 재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이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재료가 없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재료가 없지만, 예? 여기서 이제 재료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재료가 없지만 이전 재료의 연속성, 그쵸?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재료들의 연속성으로 앞으로도 뭐라고 해야 되지?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웹툰 그 재료를요, 모멘텀이 있는 재료로 봤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정과 모멘텀이 있는 재료로 보고 공략을 한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 미래는요, 일정 및 모멘텀이 있는 이슈 웹툰 1등주, 이해되셨죠? 그리고 재료 부각 후 종목의 끼도 좋고요, 차트상 위치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121선 돌파에 대해서 이 121선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이 차트상 위치를 좀 이해해야지만이 좀 더 재료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해석해갖고 좀 더 확신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도 테마 이렇게 써봤어요. 주도 세트 1등주는요, 재료가 처음 부각된 다음에 주 단위로 가냐, 그 재료가요, 이제 모멘텀이 5일이냐, 아니면은 모멘텀이 3개월이냐, 아니면 2차전지 모멘텀처럼 뭐 6개월, 1년이냐. 이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차이가 있지만요, 어쨌든 단번에 끝나진 않습니다. 이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제가 방금 말했죠? 이 테마는 뭐라고 했죠? 그쵸? 집단적으로 상승할 때, 이슈가 테마를 만드는 경우, 종목이 테마를 만드는 경우, 이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요, 이 테마가 처음 부각되잖아요. 그럼 주 단위로 가냐, 월 단위로 가냐, 연 단위로 가냐, 분기 단위로 가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집단적으로 상승세를 일으킨 거는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랬죠? 아까 PJ 메탈이라든지 보셨죠? 첫 부각됐죠, 재료가? 그쵸? 알맥이라든지. 이 종목이 나중에 윗꼬리 재료 부각되고 윗꼬리 달고 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에 때 다시 급등이 하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종가 베팅 관점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모든 재료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매매, 장전 매매, 장중 매매, 그리고 시간의 매매,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재료가. 이 재료 매매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들이 첫 부각되고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받고 시간의 때 재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잘합니다. 이게 그 재료의 연속성, 그 모멘텀이 있는 재료를,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모멘텀이 있는 재료 있죠? 연속성 있는 그런 거요. 모멘텀이 있는 재료를 처음 부각 받았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모멘텀이 있는 재료라는 그런 판단 능력이 뛰어납니다. 종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장 상황과 연계에 대해 생각해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주식들도 오후장에 이렇게 된 겁니다. 뭐죠? 시간에 다시 재부각되고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뭐라고 했죠? 주도주 1등이 눌릴 때 분할로 더 매수한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는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이슈와 일정이 있는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재료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렸어요. 타점은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솔직히 타점은 진짜 엉망입니다. 여기서 사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거나 이랬는데 좀 높이 사버렸잖아요. 타점은 엉망이지만 어쨌든 1등주였기 때문에 상승세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리면 더 사는 매매 있잖아요. 그건 1등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물리더라도 1등에 물려라라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핑거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에 물렸으면요, 오늘 못 빠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들어갔으면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힘들었겠죠. 어쨌든 1등은요 충분히 뭐 잘만 던졌으면
빠져나오고도 수익 좋게 나왔는데 2등 이하는요 못 빠져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1등주에 물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요 이제 주도주 매매에서 재료에 대한 기본 개념들 세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매매를 한번 이제 재료 매매 하실 때 단기든 스윙이든요 일정 및 모멘텀 이슈를 항상 염두하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일단은 주도주의 테마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는요 이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매매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요 정확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와 재료를 어떻게 생각해서 차트와 재료를 어떻게 연계해 갖고 생각해 갖고 실전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